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해지와 회생 절차의 폐지. 회생 절차에서 이제 관리인이라 그러죠. 대표이사가 아니고 관리인이 계약 해지권과 회생 절차가 폐지 시 그 효력은 과연 유지되는지 어떤지 그거에 관한 이게 이제 정하고 비슷하죠. 파산 절차가 폐지됐을 때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소멸된다고 봤죠. 이건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2년 211-8508년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시 관리인이 쌍방 미행 쌍무계약 해지 효력의 유지 여부.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관리인이 계약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그렇죠? 이건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요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그 확성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유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 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인이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 해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효력은 영향받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후 관계없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계약 해지 효력은 영향받지 않고 유지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획. 대표적인 게 이제 분양계약입니다. 도급계약. 관리인의 선택권. 계약 해지 또는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이게 이제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 이거 이제 계약이 계속 어렵다고 하면 해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 계약이 거의 다 완료돼 갖고 조금만 이행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행 청구 가능하죠. 제도의 목적은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 동무입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도 선택권이 있지만 주로 파산 절차의 특성상 해지를 기울이지만 회생에서는 원칙이 이행 청구도 가능합니다.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란 채무자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 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회생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입니다. 파산에도 똑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미행 쌍무계약 해지권 119조 1항이고요. 해지 또는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회생 절차 관리인에 특별히 인정된 권한이고 목적은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입니다. 사안의 개요. 관리인이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 총판계약을 쌍방 미행 쌍무계약으로 해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회생 들어갔으니까 총판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 총판계약이라는 건 이제 물건도 줘야 되죠. 계속 어떤 독점 권한을 줘야 됩니다. 각 지역 그 특약에 따라서. 근데 회생 절차가 폐지됐어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 절차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두 차례 인가 전 회생 절차 폐지 결정 후 세 번째 개시된 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결국은 본사는 채무자 회사가 여러 차례 회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미행 쌍무계획의 해지 효력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결국 3수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그때 특히 1차 회생 절차 중 관리인이 해지한 계약의 효력이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지된다는 얘기죠.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관리인이 쌍방 미행 쌍무계약 해지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소멸설. 회생 절차 폐지로 관리인이 해지 효력도 소멸한다는 견해. 유지설.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관리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는 견해. 그래서 원심은 소멸설인데 대법원은 유지설을 택했습니다. 이래서 원심하고 대법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겠죠. 원심의 판단, 소멸설. 원심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 절차 폐지 시 관리인이 계약 해지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 절차 폐지 시 폐지 효력에 관한 규정이 인가 전 폐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소급 제288조 4항.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 절차 폐지 시 폐지 효력에 관한 규정이 인가 전 폐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논리적 규결. 인가전 폐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인 행위도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대법원은 아닙니다. 유지설을 택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관리인이 계약 해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표 부정.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인가 이전 또는 이후 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효력의 사실의 종국성.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죠. 계약 해지의 소급표에 의해서.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법리적 근거는 명령 규정이 부재합니다. 인가전 폐지 효과의 불수급에 관한 명령 규정은 없으나 폐지 결정의 취지상 인가전 폐지라고 해서 그 효력을 소급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법 288조 사항은 인가 후 폐지에 관한 규정이지만 이는 인가전 폐지에도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 종국성이 법리적인 거죠. 관리인이 일단 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지하면 일단 이루어진 종국적으로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법률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형성권이죠. 계약 해지. 법률 행위가 상실됩니다. 해지하면. 이미 완료된 법률의 효력을 회생 절차 폐지로 인해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폐지 일반 법리에 따라서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끝나고 나중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관리인의 해지 효력을 되살릴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타당성은 법적 안정성이죠.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계약이 해지돼서 효력이 없어졌는데 폐지했다 그래서 회생절차 폐지했다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한다? 당사자는 어쩌라는 거죠? 법적 안정성이 심대하게 침해되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거래 안전 보호죠. 계약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거래 안전 보호. 그 다음에 회생 절차의 실효성,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회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행위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회생 절차의 진행 과정이 이루어진 법률의 효력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유지설의 잠재적 문제점은 뭐냐? 권리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쌍방 미행 쌍무계약 해제권을 남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충돌됩니다. 채무자와 계약 상대방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별도 이론 정리를 통한 권리 남용 방지가 필요하다. 유지설을 택할 경우 관리인이 쌍방 미행 쌍무계약 해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계약 해지력이 유지된다면 관리인이 채무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불리한 계약인데 해지해버려. 그죠? 이는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별도 이론 정립을 위해 이 관리인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불리한 계약을 싹싹 발라서 해지할 수가 있죠. 어제 회생 폐지되더라도 그 불리한 계약은 해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사건처럼 재수 3수한 거죠. 3수 만에 회생 계획이 인가된 거죠. 그때 과거에 불리한 계약만 관리인이 회생 절차 이용해서 싹싹싹 발라내면 그래서 이제 유지설 때문에 이게 일반회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회생에서는 그 분양권 같은 거는 관리인이 전부 불리하기 때문에 해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일반회생에선. 개인회생에서는 그 제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산가치 7번에 이제 넣고 미약정 채무를 넣고 청산가치를 보장해라. 뭐 이런 보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멸설하고 유지설에 따라서 유지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 입장에서는 바로 해제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권리남용 방지를 위한 이론적 접근,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근데 이제 어느 때 신의치기,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죠.
권리남용 금지. 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익 형량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회생이익과 계약상 대방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되고, 사법적 통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관리인 권한을 통제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의 폐지 효력에 관한 법적 근거. 인가 후 폐지는 법 288조 사항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소규포가 없습니다. 명문 규정으로. 인가 전 폐지는 법문 규정이 없습니다. 소규포 없음. 대법원 판례에서.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 절차의 폐지의 경우 법 288조 사항에 따라 소급포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인가 전 폐지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가 후 폐지든 인가 전 폐지든 소급표는 없다. 회생 절차 폐지 유형과 효과. 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러니까 수행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기업 가치가 없다. 청산되는 게 낫다. 그런 경우,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거나, 절차 진행상의 장애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관리인의 행위 효력은 소급적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인가 후 폐지.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법제 288조 사항에 따라 소급포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 이미 이루어진 법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계약 해지 효력. 두 경우 모두 관리인이 행한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해지 효력은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 관련 법률 규정 분석. 법제 119조에 쌍방 미행 쌍무계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조 사항에 회생 절차 폐지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사항에 인가 후 폐지 시 소급표 규정을 소급표를 부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인가 전 폐지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소급표를 부정하는 해석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실무적 영향. 계약 당사자, 회생자 관리인, 법원 실무, 회생기업 채권자. 이 판례는 회생 절차에서 계약 당사자와 관리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계약 당사자는 관리인의 해지 결정이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유효함을 인식해야 하며 관리인은 더 신중하게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법원 실무와 회생기업 채권자들도 이 판례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본 판례는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 계약 해지 권한 행사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해지 결정이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의사나 약사 투자하다가 개인에서 일반 회생 들어갔을 때 관리인이 자격에서 다 해지해버리면 그 시행사는 그냥 졸지에 벼락 맞는 거죠. 거기에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인은 권한 행수 시 신중을 기하고 법원은 관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멸설과 유지설이 학설이 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유지설을 우세한 입장으로 자리 잡. 그러나 여전히 관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이론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남용 법리의 작용,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제한, 법원의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전망. 이 판례는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의 권한과 그 효력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이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세부 기준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적으로는 인가전 폐지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판례의 핵심. 회생 절차 폐지 후에도 관리인의 쌍방 미행 쌍무계약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법리적 근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인가 전이든 인가 후에든 소급표가 없으며 계약 해지는 종국적 효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전보호, 회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향후 과제는 관리인이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죠. 계약을 다 해지해서 불리한 거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그리고 폐지 후에도 결국은 그 이미 소멸한 계약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생 절차 폐지와 관련된 관리인의 계약 해지 효력 계속 유지된다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